국내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자 수익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은행이 이제 주담대 같은 대출에서 얻은 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굳이 뭐 투자나 여타 사업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당연히 사업성이나 수익 구조를 세밀하게 볼 필요도 없고, 신용평가에 공을 들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국내 은행이 주담대를 더 많이 취급하는 이유는 담보물을 팔아서 원금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정권이 중소기업 금융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동산담보대출 같은 것도 결국 흐지부지 된 게 세컨더리 마켓 같은 인프라 없이 밀어붙인 탓이 큽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은행권의 고질적인 이자 장사 논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불거지는 이슈인데 생산적 금융을 앞세운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SR본부의 허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원충이입니다. 네, SR본부 허인혜 기자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7월 24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데 있습니다.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 보증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왔다는 비판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불거졌는데요. AI 등 미래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또 자본시장이나 지방, 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현 정권의 기조입니다. 허 기자, 정권 초기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020년부터 지난 5년간 이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같은 소위 4대 시주은행의 이자 순수익 평균을 보면요, 매년 늘고 있거든요. 2020년 때 한 5조 3,600억이던 게 작년에는 7조 8,400억까지 올랐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순수익에서 이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0%를 넘어요. 2020년에는 88.5%로 피크를 찍었다가 최근 2년간 낮아졌지만 그래도 86% 수준인데요. 이자 수익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건 대출 자산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4대 은행의 평균 대출 채권 규모가 2020년 225조 원에서 지난해 321조 원으로 늘었는데요. 비판점은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이드에 가지 않고 주담대나 부동산 금융 같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빈부격차를 벌린다는 건데, 실제로 4대 은행의 대출 자산 중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2022년, 2023년 때는 53%였던 게 작년에는 57%까지 확대됐거든요. 은행이 주담대, 부동산 등에 쏠리면서 이제 산업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이게. 네, 은행권의 이자 장사 비판은 사실 십수년 이상 계속된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첨단 산업 대출 및 투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키한 분야거든요.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면요, 4대 은행 평균 중소기업 대출의 고정이하 비율이 가계대출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돈 뗄 위험이 증가하고 충당금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대출은 아무래도 소액다건이라서 부실이 생겨도 다른 채권들로 희석될 수 있지만요, 뭐 중기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액수가 가계대출보다 크니까 부실 터지면 고정이하 비율이 금방 치솟잖아요. 이것도 그런 현상 같은데요? 네, 그게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나중에 뒤처리는 은행이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과거 비외관법인 대출, 일명 그레이존 여신을 취급하다 10조에 달하는 부실이 생겼는데요. 1년에 1조씩 상각하면서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입니다. 기업금융의 발군이던 우리은행도 가계 여신을 절반 이상 깔아서 고정이하 비율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주담대 같은 안전자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이자 수익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은행이 주담대 같은 대출에서 얻은 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굳이 여타 사업이나 투자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사업성이나 수익 구조를 세밀하게 보거나 신용평가에 공을 들일 이유도 능력도 없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같은 경기 하강기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들 대출 가운데서 담보로 잡은 공장
부지나 설비 기계류는 세컨더리 마켓이 미비한데요. 그래서 부실이 생겨도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담대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이유도 담보물을 팔아서 원금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정권이 중기금융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동산담보대출 같은 게 결국 흐지부지 된 것도 세컨더리 마켓 같은 인프라 없이 밀어붙인 탓이 큽니다. 다만 수년째 이런 사회적 요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은행권도 뭔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존 방식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나 신용평가 모형이 구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 보증, 재정 이런 전통적인 자금 공급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금융정보 외에도 사업체로서 쌓아온 평판이라든가 업력과 같은 비정형 정보, AI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은행들도 여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대통령의 이자 장사 발언 후에는 은행주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는데요. 예대마진 인하 압박이 수익성 우려로 이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상장 민간 금융사란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주주정책과 밸류업, 또 배드뱅크 등 은행권에 부여된 의무는 점점 많아지는데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정권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 정권들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다만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해소하는 첩경이 될 겁니다.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은 오랜 시간 주기적으로 불거진 이슈입니다. 민간 금융을 압박하는 게 시장에 마냥 좋지는 않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언젠가는 겪어야 할 성장통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며 새로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인혜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